자,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쏘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쏘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여기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거는 자기 혼자 잘나서 여기 있는 거 아닙니다. 주위에 만약에 가족이 정말로 아픈 사람이 있으면 여기 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위의 모든 인연들이 도와주고 있어서 여기까지 오려면은 차도 타야 되고, 그렇죠? 또 운전하는 사람도 있고 차를 만드는 사람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뭐 전기나
기름을 또 생산하는 곳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우주법계 일처의 모든 그 인연들의 총체적인 그 인연의 그 말하자면 공덕장입니다. 공덕장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내가 잘나서 그냥 내 혼자서 뭐 척 이렇게 와서 앉아있다. 천부당만부당한 일입니다. 내 몸도 굉장히 아프면 여기 못 옵니다. 먹을 거 없으면 여기 못 옵니다. 그런 인연과 조건들이 전부 다 융화가 돼서 합쳐져야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 공덕장 속에서 항상 그래서 감사 노트를 쓰고 있지요. 감사 노트를 매일매일 쓰다 보면 얼마나 내가 감사 속에서 있는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것에도 감사하고 조그마한 것에도 만족할 줄 알고 그런 마음의 이제 그 부자가 되는 거죠. 본래 부자입니다, 실은요. 공지사항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3월부터 법회 시간표가 달라집니다. 화요일, 금요일, 일요일 하는 거는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가는데, 제가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개원한 지 10여 년이 됐는데, 백봉 선생님 그 음성 법문, 녹취록도 나오고, 저희가 이제 파일도 전부 다 만들어 놓고 그랬는데, 뭐를 딱 못했냐 하면은, 그 백봉 선생님 법문 그 테이프가 금강경만 해도 한 100개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인덱스라고 하나? 그러니까 이 몇 월 며칠 요 법문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다. 그런 거를 딱 요점을 이제 파악을 해서 거기에 적어 놔서 그거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서 후대에 이제 오시는 분들이 또 뭐 제가 이제 또 가고 나도 그 후대에 오시는 분들이 이 법문을 꼭 사용했으면 좋겠다 했을 때 그 데이터베이스만 보면 수술 법문이랄지 허공 법문이랄지 타이어 법문이랄지 예불성의 어떤 부분이랄지 이런 것이 딱 정리가 되어 있으면 얼마든지 그 데이터베이스로 돌려서 딱딱 그 부분만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하려다가 보니까 화요일 한번 전부 다 스마트폰에다가 그 보림선언 서울선언 들어오셔서 법회 일정표가 지금 3월, 4월이 지금 올라가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일요일 날은 첫 번째 일요일, 법회 첫 번째 그 달마다 조금 변화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날짜에 따라서. 그러나 규칙적으로 첫 번째 일요일, 오늘이 첫 번째 일요일인가요? 그러니까 3월 달부터는 백봉 선생님 음성 법문을 듣겠습니다. 금강경. 그러니까 육성 법문을 직접 듣게 되는 겁니다. 공부도 훨씬 더 잘 되겠죠. 그렇게 하고 화요일은 두 번째 그 법회날 백봉 선생님의 육성 법문을 듣고 그 다음에 금요일은 네 번째 금요일 날 듣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일요일 날은 그대로 성태현 교수님의 수신결이 강좌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일요일은. 그리고 오후에는 새말기 모임의 능음경 공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다른 게 뭐가 있냐면은요. 화요일 네 번째 법회 날은 대승기신론, 그러니까 새말기 모임의 대승기신론반. 그러니까 대승기신론반 모임에 들어오실 수 없는 분은 화요일 네 번째 법회는 참석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승기신론반만 들어옵니다. 그때는요. 그래서 이거 일정표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법회의 그 내용 구성 요소가 백봉 선생님 육성법문, 이게 금강경입니다. 금강경 육성법문 듣기. 그 다음에 새말기 모임의 능음경. 그 다음에 대승기신론.
그 다음에 그 성태영 교수님의 수심결, 그리고 일요일 날 이 말 한마디, 그 다음에 금요일은 예불송, 그리고 화요일은 새말기 안내서, 그렇게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새말기 첫걸음이 네 번째 수요일 날 있거든요. 새말기 첫걸음이 네 번째 수요일 날 줌으로, 그거는 선언에서 하지 않습니다. 줌으로 그 도반이신 무영 김미선 선생님이 그것을 지금 주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한 달에 한 번이거든요. 그래서 1년에서 3년이 되는 그 사이에 계시는 분은 무조건 거기에 참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지금까지 처음 11년에 개원을 해서 지금까지는 제가 모습 공식을 굉장히 법회 때마다, 그때는 일주일에 법회가 4번이 있었어요. 모습 공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굉장히 막 법회 때마다 그걸 해서, 그 당시에 오신 한 2016년 이전에 오신 분들은 모습 공식에 귀에 박히도록 하셨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상당히 공부가 기초가 다져지는데, 지금은 뭐냐면 하는 게 많아요. 그죠? 하는 게 많고, 또 기존에 공부하신 분들이 진도가 많이 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모습 공식은 법회에 한 번씩 제가 얘기를 하지만 줄청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요 새말기 첫걸음에는 모습 공식을 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무영 선생님한테 새말기 첫걸음 새로 오시는 분은 좀 출석 체크를 한다고 했어요. 출석 체크를 해서 몇 회 이상 결석을 하시는 분은 새말기 모임에 들어올 수 없다. 능엄경 새말기 모임. 왜냐하면 기초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모습 공식은 연기와 공성에 대한 아주 단단한 자기 살림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 이 모습 공식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모습 공식이 처음에는 세속제 연기법을 하게 돼요. 세속제 연기법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는 승의제 연기, 그러니까 열애장 묘진여성 연기라고 합니다. 열애장 연기로 하게 됩니다. 모습 공식이 그렇게 바뀌어요. 처음엔 세속제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습 공식의 클래스가 달라지는 거죠. 자기가 공부하는 단계에 따라서. 그러니까 모습 공식은 공부 시작 처음서부터 자기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모습 공식이고, 그리고 이제 공부를 자꾸 하게 되면 좌선할 때랄지 또 다른 경계가 아주 미세하게 좋은 경계랄지 나쁜 경계랄지 이런 경계가 오더라도 모습 공식 딱 가지고 있으면 그 경계에 끌려 들어갈 일이 없어요. 왜냐면 딱 오면은 뭐예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경계,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고 경계를 딱 내려놓거든요. 그것이 완전 체화가 돼야 돼, 모습 공식이. 그러려고 하면 모습 공식을 충분히 공부를 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3년을 지금 했는데, 그거를 중점적으로 하는 곳이 새말기 첫걸음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오시는 분들이 한 분, 이분 오시고 저분 오시고 그분 오신다. 맨날 법회에서 모습 공식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3월 달부터 2022년 3월부터는 보림선언의 회원이 되시고 난 뒤 3년 동안 새말기 첫걸음에 출석 체크를 해서 너무 많이 출석이 빠지신 분은 능엄경 모임에 들어올 수 없도록 그래서 자격을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말기 모임도 2회 이상 결석을 3회 이상 결석을 하면 대승기신원반에 못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그 결석을 자꾸 하면 기초도 안 됐는데 그 다음 거 나가면 뭔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실속이 있어야 되죠. 공부가. 끝만 번들어라 하면 소용없지요. 그래서 내가 딱 죽을 때가 됐다. 끝만 번들어해서 뭐 할 것인데요. 끝만 번들어한 거는 다 놔두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속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그 3월부터 우리가 좀 편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정지 문자를 좀 한번 읽고 넘어가야 되겠다. 지금 오늘 할 부분이 허공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선에 대한 부분을 계속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1월 28일 정지 문자부터 내용만 쭉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월 28일 정지 문자. 1월 28일이 금요일이네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마음자리를 밝힐 수 있겠느냐, 이거부터 하지요.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마음자리를 밝힐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둘째로, 셋째로, 선은 우리 위에는 없습니다. 선이란 무엇입니까? 선이란 우리의 마술한 청정 성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본래 마술한 성품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랑 분별 때문에, 그리고 이 몸이 가죽주머니에 대한 애착 때문에 이걸 이기질 못해. 그래서 우리는 전부 이걸 위해서 살아. 예, 잠깐만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보림선원에 오고 있어요. 또 선 공부한다, 뭐 좌선한다, 막 선이란 말이 우리가 입에 붙어 있는데 도대체 선이 뭐니? 이렇게 물으면 내가 남한테 척 그 요체를 탁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선이 뭐더라? 보림선원에 5년 6년을 다녔는데 선이 뭐더라? 이라고 있으면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선이 뭐라고요? 선이 뭐라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의 말숙한 청정을 그대로 예, 그러니까 말쑥하다는 것을 보통 청정본연 또는 그 공적영지 또 진공묘유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청정이라는 말은 그 공적하다 또 진공을 의미를 하는데, 그것을 백봉 선생님은 말쑥하다라고 한글로 청정하다라는 말을 잘 하시지 않고 항상 말쑥하다 또는 해말쑥하다. 말쑥하다라는 것은 말하자면 거기에 뭐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이지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선이 뭐니? 이러면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외워야 된다. 이런 거는 외워야 되죠. 선이 뭐냐? 우리의 청정한 성품을, 말쑥한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다. 이것이 선이다. 이렇게 내가 딱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성품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성품을 못 드러내고 이렇게 중생으로 이렇게 헤매고 있습니까? 이 말이죠. 무엇으로? 그러면은 뭐 때문에? 사량분별 때문에, 이 몸뚱이 가죽주머니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사량분별이 무엇인가? 그냥 몸뚱이 가죽주머니는 알아. 내 몸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 사량분별이란 무엇인가? 이 사량분별은 어디서 오는 건가? 내 몸뚱이는 어디서 오는 건가? 내가 쓰는 망심은 어디서 오는 건가?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지요. 선을 알려면 그거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읽어보죠. 그러면 우리의 본래의 말쑥한 성품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 몸뚱이가 헛것임을 가져야 돼. 그렇다고 이걸 무시하라는 건 아니지만 몸뚱이에 주저앉지 아니하고 다른 경계에도 주저앉지 아니하면 말쑥하게 되리라고 하여도 저절로 말쑥하게 되는 거예요. 말쑥하게 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을 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말쑥한 성품을 드러내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이 몸뚱이가 헛것임을 알다. 왜 헛것이니? 이 몸뚱이가 헛것이 왜 헛것이니? 이 몸뚱이는 어디서 왔니? 또
다른 경계는 다른 경계도 헛것이야. 근데 왜 헛것이니? 다른 경계는 왜 어디서 왔니? 이런 거를 우리가 다 체계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지요. 지금요. 그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놓은 게 능음경과 대승기신론이에요. 그것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이게 우리의 몸과 마음이라는 것이 다 우리의 그 망견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는 그림자구나. 이렇게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디서 왔냐? 우리의 본래의 묘하고 아주 밝은 본래 그 열애장에서 이것이 왔다. 이게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경전이 능음경이고 그것을 논증을 하고 있는 것이 대승기신론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는 기본적으로 반드시 독파를 해야 되는 경전이고 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오. 다시 선이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설기, 그 설기를 이루는 거예요. 설기 자리를 피해내는 거예요. 설기는 내 시간이 아니라 전부 먹는 데 있습니다. 무엇을 놓습니까? 사양분별을 전부 놓아버려라. 이 말이에요. 사양분별이란 무엇입니까? 예, 우리가 말씀한 성품을 드러내려면은 우리가 선이라는 것을 한다는 것은 슬기자리를 캐내는데, 슬기자리는 본래 있는 거든 우리 자성 중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량분별 때문에 지금 덮여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사량분별만 놓으면 슬기가 그대로 드러나는데, 우리의 본래의 성품자리가 그대로 드러나는데, 그러면 사량분별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사량분별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사량분별이 생기는가, 요거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내가 사량분별이 턱 일어나면 이것이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고 이거는 어디에서 왔다, 이렇게 내가 이론적으로 딱 확실히 정견이 서 있으면 거기에 헷갈리지가 않겠죠. 자,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오. 사량분별이라는 이거는 이렇구나, 저건 저렇구나 분별하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사량분별을 놓아버려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은 경계에 따라서 마음이 일어나거든. 경계란 헛것이거든. 헛것이 경계에 따라서 마음이 일어나니까 그 헛것에서 일어난 마음도 헛것 마음이 아니죠. 진짜 마음이 아니거든. 그걸 망심이라 하는데, 망심을 놓으라, 분별을 놓으라, 이 말이에요.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쓰고 있는 마음은 경계에 다 찔려서 일어난다. 다른 말로 하면 반연심이다, 이 말입니다. 반연심이라고 해요. 그걸 이제 경전에서는 반연심이라고.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그 마음이라고. 근데 이 반연심은 왜 일어나고, 이 반연심은 어디서 왔는가? 이것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지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결론적으로 경계가 헛것이야. 경계라는 건 자꾸 변하거든요. 경계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인데, 그 경계에 따라서 일어나는 내 마음도 뭐다?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으니까 요 망심을 놓아라, 분별을 놓아라, 이 말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슬기라는 것은 얻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근데 사람들이 슬기를, 지혜를 어떻게 합니까? 얻으려고 쫓아다니지요. 그 쫓아다니니까, 잠깐만요. 그 무음으로 해놔 보십시오. 무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무음으로 하는지. 위에서 내려서 그냥 그것만 눌리면 무음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본래의 우리의 그 성품자리를 다른 말로 지혜자리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 본래 밝은 지혜자리, 강명이라고 하거든, 그거를. 그래서 본래 지혜자리인데 그것이 지금 어두워져 있어. 왜? 자꾸 사량 분별을 하거든. 왜? 경계에 자꾸 다 찔렸어.
경계에 자꾸 따라서 마음이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데 그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 또 분별심을 일으켜서 내다, 내 마음이다, 내 것이다 이렇게 딱 뒤바뀐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뒤바뀐 생각은 또 어디서 왔는가? 이것이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능엄경에. 자, 다시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슬기란 본래 마숙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슬기가 사량 분별 때문에 지금 전부 어두워졌거든. 흐려져서 우정물처럼 되어 있거든. 그러나 사량 분별만 싹 걷어내면 그만 마숙한 것만 남아. 그러면 슬기를 캐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일 이제 그 분별, 망견 중에 크게 두 가지를 나눌 수 있죠. 별엄망견, 그 다음에 동분망견.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별엄망견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개인적인 망견이고, 동분망견은 그룹으로 된 망견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몸과 마음, 그러니까 오음이죠. 오음, 색수상 행식을 뭐라고 생각하냐? 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 색, 몸뚱이와 수상 행식, 내가 쓰고 있는 말하자면 정신이라고도 하고 마음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을 내다, 오음을 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별엄망견이에요. 별엄망견.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 지구상에 있는 중생들이 99.99999%는 뭐다? 전부 별엄망견에서 헤매고 있다. 전부 별엄망견에서. 그 별엄망견이니까 몸과 마음을 내다라고 하고 이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 여기 그림자인데 몸뚱이도 그림자, 마음도 그림자인데 이것을 전부 다 내다, 내다, 내 마음이다. 어떤 독립적이고 개별적이고 고정불멸한 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별엄망견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이제 다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세상을 보고 있어. 이 세상도 이 경계도 다 가짜지요. 경계가 본래 이렇게 있는 게 아닙니다. 물리학에 보면 일반 물리학의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 하면은 1차의 모든 그 모습들은 위치 에너지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체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의 에너지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지금 책상도 지금 무게도 느껴, 딱딱한 것도 지금 느껴, 또 눈으로도 봐, 색깔도 봐, 모양도 봐, 다 보네 지금. 보는데 이게 위치 에너지다. 제일 1번 나오는 거거든. 제일 첫 장에 나오는 거. 근데 그거 일반 사람들은 이해하기 너무너무 어려운 거지만 우리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은 촥 이해가 돼. 이게 하나의 그림자죠. 환이죠. 그리고 이제 그 심리학에서도 처음에 나오는 것이 우리가 보는 일체의 모든 세상 경계는 전부 환영이다, 그림자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그런데 왜 그림자인지가 설명은 안 돼 있죠. 그거는 이제 불교에서밖에 설명을 못 하죠. 왜 그림자냐? 왜 그림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보면은 본래 우리는 슬기, 우리의 그 지혜자리는 본래 말쑥한 건데 자꾸 이 사량분별 때문에, 사량분별이 어디서 왔냐? 무명에서 왔거든. 그럼 무명은 어디서 왔냐?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무명이라는 것이 어디서 왔냐? 무명이라는 것이 본래 실체가 있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을 다 공부하는 게 능엄경에서 다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전부 어두워졌어. 본래 밝은 자리인데, 슬기가 본래 밝은 자리인데, 그 분별, 망상 분별을 하는 바람에 전부 다 구정물이 돼버렸단 말이죠.
그러나 사랑 분별만 싹 걷어내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말쑥한 것만 남아. 비커에 맑은 물하고 진흙하고 넣어서 흔들어 버리면 흙탕물 되지요. 그러나 가만히 놔두면 진흙탕물 속에 맑은 물이 있는 것이죠. 맑은 물을 찾아서 다른 데 갈 필요가 없지요. 근데 사람들이 턱 이렇게 보기에 아이고 이거는 흙탕물이네, 맑은 물 따로 찾으러 가야 되겠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진흙탕물 안에 맑은 물이 들어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가만히 놔두는 거죠. 흔들지만 않으면, 가만히만 놔두면 딱 맑은 물을 찾을 수 있는데 맑은 물 찾으러 돌아다니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오. 슬기를 캐내는 데는 가라앉은 마음이 필요해요. 가라앉은 마음, 방문도 정말 정자. 나는 가라앉는다라고 해요. 마음을 가라앉혀버려. 사랑 분별을 안 해. 이것이 성이에요. 본래의 슬기를 증거하는 데의 수단과 방면이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성이에요. 마음을 가라앉히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죠. 슬기를 캐내려면 지금 진흙탕물이 되어 있는 거를 가만히 가라앉혀야 되는데, 가라앉히려니까 사량 분별을 안 해야 돼. 근데 사량 분별을 안 하려니, 사량 분별의 첫째 어떤 것이 사량 분별인지, 사량 분별은 어디서 왔는지, 사량 분별을 가라앉히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걸 알아야 되죠. 사량 분별의 속성은 무엇인지 이런 걸 알아야, 말하자면 내려놓던 동, 가라앉히던 동, 뭐 무슨 수가 나지. 그냥 사량 분별을 가라앉혀 이러면 그냥 고요히만 하면 되네. 고요하다라는 것은 시끄러운 것의 반대라서 그 고요는 시끄러운 거지요. 그것도 사량 분별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가라앉히려면, 진짜 불교 공부는 재밌는 거, 진짜 재밌는 공부고, 정말 논리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굉장히 분명하고 명백한 이 불교 공부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불교 공부가 무슨 비빔밥 흙탕물인 줄 알아. 뭐 어스름한 안개인 줄 알아. 천부당 만부당한 일입니다. 그렇게 공부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 있는 것만이 성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앉는 것이 선 아닌 것도 아니에요. 앉는 것도 선이다. 앉을 때도 앉아야 돼요. 행주자화를 통해서 내가 경계에 머물지 않는 것이 내 마음 가라앉히는 거예요. 경계에 머물지 않으면 분별이 없는 것이거든. 이것이 내 마음 가라앉히는 거예요. 그것이 선이에요. 예, 내가 경계에 머물지 않는다. 앉아 있는 것만 선이 아니다. 행주자화에서 항상 경계에 머물지 않는 것이 선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행주자화에서 경계에 머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허공으로서의 나로서 반문 공부를 하는데, 그 반문 공부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하는 걸 들으라 이래 놓으니까 또 분별심을 일으켜. 어떻게 하느냐? 아, 내가 이 허공으로서의 나를 들어야지, 이 생각을 한단 말이지. 한 생각을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들으려는 주체가 있고 그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객체가 있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다? 주체와 객체로 나뉘면 무조건 분별심이죠. 그런데 자꾸만 그렇게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하는 말이 허공으로서의 나, 그것만 하라고. 그것만 하라고. 딴 생각이 일체 하지 마라. 그러면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말을 하는 자리하고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듣는 자리, 그 자리가 하나로 통했을 때, 하나가 되었을 때, 그때 본인이 알아차린다는 겁니다. 무엇인지, 이것이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있는 건데 이해가 된다라고 봐야지. 그거는 뭐 안다 정도는 아니고, 아는 거하고 이해하는 거는 상당히 다른데, 그래서 이해할 수가 있지. 그 전에 내가 지금 말하는 걸 들어야지, 이렇게 하면 벌써 한 생각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나 할 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금강경의 천지에서 행주자와 아니하고 몸을 모으고 안고 넘는 것이 전부 선이다 이러셨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솔직한 말로 요즘 아무것도 지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하루 종일 앉아있는 이유를 공부 잘한다고 하시요. 그거 모르고 하는 말이요. 그렇지만 선을 한다고 하면 주로 앉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세상에 안정적인 부서가 어디 있나요? 앉을 줄도 알아야 되고 걸어 다닐 줄도 알아야 되고 누울 줄도 알아야 돼. 이렇게 하면서도 모든 경계에 눌리지 않아. 좋다 나쁘다 하는데 눌리지 않아. 경계에 머물지 않고 경계에 눌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내가 여러분들에게 방금으로 보아도 봄이 없고 들어도 들음 없이 들어야 한다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보아도 봄이 없이 봐, 들어도 들음이 없이 들어. 그러면 나의 성품이 말쑥할 거 아니에요. 이것이 진짜 은혜예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보아도 봄이 없이 보고 들어도 들음이 없이 듣는다는 것은 그 금강경의 응무소주 이생기심하고 통하는데 이는 상당히 어려운 진짜 고차원의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이 정도로 해서 넘어가고 경계에 머물지 않고 경계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이 말이죠.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바로 이거죠. 경계에 머물지 않고 경계에 휘둘리지 않아. 내 몸에도 머물지 않고 내가 쓰는 마음에도 머물지 않고 육진 경계를 보는데 육진 경계 색성향 미촉법에도 머물지 않고 그것에서 휘둘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우리가 공부하는 불교 공부의 요점입니다. 요점. 그러니까 이걸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경전도 보고 자선도 하고 뭐 온갖 것을 다 하고 있죠. 자, 오늘 여기 페이지 이 말 한마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내가 어떤 공부를 한다라는 그 요점 파악 그것이 돼야 되죠. 결국 가서는 우리의 그 본래 면목을 되밝히는 데 있죠. 이 우리의 불교 공부는. 그래서 아주 궁극적인 그 불교 공부는 이고등락이라고 해서 괴로움을 멀리 여의고 말하자면 행복을 얻는 것이 우리 공부의 불교의 최종 목적인데 그 행복이라는 것이 뭐 세속에서 말하는 그 말하자면 물질적이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불생불멸하면 그것을 이제 일종의 열반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불교의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죠. 그래서 자 100쪽 한번 보십시오. 100쪽. 백봉 선생님이 정말로 그거 처음부터 이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 방향을 딱 제시를 하지요. 방향을 어떻게 제시를 하냐? 색신으로서의 내가 아니고 나는 법신으로서의 나다. 이 근본 바탕을 모르면 별별 공부를 다 하고 뭐 억건만년을 공부를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이렇게 그 공부를 할 때 몸뚱이가 내다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뒤바뀐 생각이라 전도몽상이라 벼락망견이라고 했죠. 아까 오음이 벼락망견이라고 내 몸과 내 마음이 나다. 이렇게 하는 것은
뭐다? 벼럽망견. 벼럽망견이라고 해서 망견이라고. 그게 망견. 그러니까 제일 처음 알아야 되는 것이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다른 말로 하면 법신으로서의 나다. 불생, 불멸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법신으로서의 나다. 나는 본래 부처다. 여기에서 공부가 시작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모르고 자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하는데 누가 공부하는지 몰라. 이러면 곤란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살고 있는데 누가 사는지를 몰라. 그래서 맨날 몸뚱이 내가 사는 줄 알아. 그러면 망견의 시작에서 망견으로 끝나지요. 그렇죠? 망견에서 시작해서 망견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공부 누가 하냐? 본래 우리의 법신짜리가 공부를 하는 거거든. 누가 보냐? 본래 우리의 법신짜리가 보는 거거든. 누가 듣느냐? 본래 우리의 법신짜리가 듣는 것이거든. 누가 걸어가냐? 본래의 법신짜리가 걸어가는 것이거든. 이렇게 처음 딱 시작이 잘못돼 버리면 이게 막 끝까지 헤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부에는 눈 밝은 선지식을 스승으로 만나는 것이 1번입니다. 1번. 안 그러면 그런 말을 해줄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100페이지에는 그렇게 돼 있고 살불살조가 나오죠. 그 밑에 100페이지 밑에. 자, 참말로 공부하는 분들은 살불살조. 부처님도 죽이고 조사도 죽이라는데 그거는 부처님과 조사에 머물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려면은 다른 말로 하면 살, 내 몸, 또 살, 내 마음 또 다 죽일 줄 알아야 되겠지요. 그렇게 공부 안 해갖고는 또 나중에는 허공 나오면 살, 허공. 그렇지요? 그 무엇도 머물지를 않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잘 하지 않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101쪽 그 밑에 보면 이 몸뚱이를 내 거라고 인정하고 보는 거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이 몸뚱이를 내 거라고 인정하고 보는 거 이거 심의식이라고 나오죠. 저번에 이제 얘기했는데 심은 8식을 의미를 하고 의는 7식, 식은 6식. 우리가 말하는 의식 하는 거는 6식에 해당이 됩니다. 그거를 이제 통칭해서 우리가 마음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이제 일종의 그 무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요 심의식을 타파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아주 미세번뇌거든요. 아주 미세번뇌니까 이거는 그 보살지위 이상 보살이라도 넷지더라 7지 8지 이상 올라가야지 이것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되어 있던데 마음이다 뜻이다 식이다 이거 진짜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본래의 진심자리 바탕자리에서 무엇을 낮춘다? 이런 심의식을 낮추어서 이런 망심도 쓰고 저런 망심도 쓴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육근, 육진, 육식이 전부 다 우리의 본심자리, 바탕자리의 낮춤이다, 작용이다. 능엄경에서는 묘강명성이다, 묘강명열애장성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은 하나의 물거품이라는 겁니다. 물거품. 우리의 본래의 본성자리, 본각자리, 우리의 그 법신자리는 물이나 한 가지고 물. 그래서 제가 자꾸 중냄비도 얘기하고 허공 스크린도 얘기하고 빨간 장미도 얘기하고 제가 얘기를 자꾸만 비유를 해서 자꾸 많이 합니다. 그지요? 그래서 중냄비에서 죽이 펄펄펄 끓어. 그러면 툭 올라가는 죽도 있고 뭐 조금 끓는 죽도 있고 뭐 죽 끓는 게 전부 다 다른 모양인데 그 재료는 뭐다? 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남자고 여자고 생긴 것도 다르고 뭐 아이도 있고 뭐 지금 우리 수림이는 청년이고 또 지유도 있고 주인은 애기고 그지요? 또 내같이 할머니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것. 이렇게 모습을 다 따로 나누지만 재료는 뭐다? 죽이다. 죽.
죽이 펄쩍펄쩍 막 이렇게 끓는 거하고 똑같다. 그게 본래 우리의 법신자리, 성품자리의 작용이다. 그런데 그 자꾸 작용을 자꾸 내락하네. 중생들이 뒤바뀐 생각을 해서. 그래서 또 어쩌냐. 죽이 펄떡 끓으면은 툭 내려앉거든요. 본래 자리로 가버리는데. 저 중냄비 속으로 떨어지는데. 그 펄떡하고 뛰는 순간에 뭐라는가. 내다! 이러나. 내다! 이래갖고 막 거기서 암환상을 내고 난리를 치죠. 그것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음이다, 진심이다, 허공이다 하는 말마디는 알지만 그것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이지 달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이러한 말하자면 손가락을 통해서 진짜 마음, 진짜 진심, 진짜 허공을 요달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참말로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방편이 진리인 줄 알아. 천부당만부당한 일이죠. 자, 우리가 좌선을 하는 거는 좌선을 해서 뭐 간화선을 하든지 뭐 연부를 하든지 반문 공부를 하든지 뭐 호흡을 하든지 뭐를 해도 좋아요. 그런 방편을 통해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하나의 방편이죠. 분별망상을 말하자면 떨어뜨리는. 그걸 통해서 뭘? 본래의 나의 성품자리를 말하자면 깨달으려고 하는 데 있는데 이 방편에다가 목을 매버리네. 그냥 방편을 통해서 깨달음의 길로 가야 되는데 본래 나의 성품자리를 만나야 되는데 그냥 그 방편에다가 그냥 전력 투구를 하고 그 다음은 뭘 하는지도 몰라. 아무 곤란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순놀이를 왜 모순놀이를 하냐? 진심을 모르기 때문에. 말은 진심 하지만 실제로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순놀이를 시작하는 것이거든.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쭉 나옵니다. 어떻게 해서 이게 이렇게 되는가를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03쪽에 가면은 우리가 이제 그거를 해서 설명절을 지내갖고 오래간만에 하니까 한번 쭉 훑고 그 다음 하려고 그러죠. 이 몸뚱이는 근본이 아닙니다. 거기 돼 있죠. 우리의 몸뚱이 이거는 주가 아니에요. 왜 주가 아닙니까? 변하기 때문이에요. 변하기 때문에. 변한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고 했죠. 매우 중요합니다. 송덕 도가님, 무엇을 변한다라고 하죠? 변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모습이 있는 거는 변하는 거지요. 지금 내가 말하는 거는 변하는 것이 뭐냐고 물었어요. 변한다라는 그 말자면 뭐지? 의의가 뭐냐? 얘가 이렇게 한 번씩 단어가 생각이 안 난다니까. 늙어서 그런 거지. 이것도 뭐다? 묘유죠. 늙은데 머리가 너무 초롱초롱하면 안 되죠. 그래서 조금 못 볼 거 못 보고 못 들을 거 못 들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밝으면 그냥 너무 안 되죠. 자, 변하는 게 뭡니까? 변한다는 뜻이 뭡니까? 변한다는 뜻을 알아야 되지 않나요? 여기 백봉 선생님은 우리의 몸뚱이 이거는 주가 아니라고, 근본이 아니라고. 왜? 변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이건 관리물이지 소유물도 아니라고, 몸뚱이는. 그럼 변한다라는 게 뭐냐를 모르면 도대체 이거를 알 수가 없는 거지요. 자, 변하는 게 뭡니까? 자, 다음 넘어가지요. 홍정화 도반님 한번 가볼까요? 변하는 게 뭡니까?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생겼다가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네네.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것을 변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건 어떻게 해라고요? 외우라고요. 선이 무엇입니까? 나의 말숙한 성품을 드러내는 겁니다. 청정한 성품. 청정한 성품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음이 가라앉아야 돼요. 마음이 가라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량 분별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사량 분별을 내려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명상거사님, 사량 분별에 머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헛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네, 헛것임을 머무르지 않아야 됩니다. 네네, 헛것임을 알아서 경계에 머물지 않아야 된다. 지금 우리는 말을 되게 쉽게 하는데 이것이 능음경에 그렇게 길게 펼쳐진 그 요점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요. 능음경이 얼마나 길게, 또 일반 우리의 경전이 얼마나 길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지금 말하는 이 요점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전부 경전에. 그래, 이렇게 딱, 이거는 뭐냐? 이렇게 3단 농법으로 이렇게 딱 외우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자기가. 그거 요체니까. 딱 외우고 있어야 된다. 그러고, 변한다. 변하는 게 뭐지? 변하는 것은 가짜인데, 변한다는 뜻이 뭐지? 이거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없으면 사라지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돼? 이건 자체성이 없어.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없으면 사라지니까, 이건 자체성이 없는 것이네. 이거는 실체가 없는 것이네. 이것은 공한 것이네. 그래서 연기법과 공성이 거기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것이 이런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논리, 기본적인 이론이 내한테 체계적으로 딱 와닿아 있어야 된다. 내가 체계화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것을 딱 그 살림을 지고 여기도 써먹고 저기도 써먹고 하는데, 요 살림이 체계화되고 요 살림이 내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모습 공식을 하는 거예요. 그냥 알 것 같지요. 변한다. 변한다가 무엇이에요? 알 것 같죠. 변한다는 말을 늘 쓰기 때문에 알 것 같지요. 변한다가 뭐예요? 물으면 몰라요. 자기도 이렇게 그 개념이 형성이 안 돼 있다고. 변한다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공부를 어떻게 하게 되느냐? 자꾸 헤맨다는 거예요. 공부하는데 자꾸 헤매면 되겠습니까? 지금 시간도 많이 남아있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공부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백봉쌤 맨날 얘기하시는 영리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 영리하게.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식이 먼저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먼저 굉장히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서 학인들이 어느 정도 방향을 잡도록 하고 그렇게 공부를 하도록 하는 것이 백봉 선생님의 공부 방법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화두 척 주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절해라, 연불해라. 도대체 이게 뭔지를, 연불을 하는 자가 누군지, 또 공부하는 자가 누군지, 화두를 잡는 자가 누군지, 절하는 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꾸 공덕은 있겠지만 업력도 쌓인다. 내가 요만큼 했으니까 내가 요만큼 공덕이 있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부를 완전히 거꾸로 하는 것이고, 공부를 제 길로 들어서기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몸뚱이, 이건 주가 아니에요. 왜? 이거는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몸뚱이는 나의 관리물이야. 관리물. 내가 목숨이 있을 때 동안 관리를 하는 이런 물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 소유물이 아니야. 몸뚱이가 관리물이죠. 근데 소유물도 아닌 몸뚱이를 관리물을 자꾸 자기 소유인 줄 알아. 이런 괴로움이 자꾸만 이제
겹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러니 어찌 이걸 나라 하느냐 말이야. 심의식, 허망한 주체와 객체로 나누은 이 심의식, 무명인, 이것을 분별이죠. 분별 망상을 해서 몸뚱이를 나라고 하면 지금 하는 설법 못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설법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대로 내팽개쳐버리고 놔두어도 좋겠지만은 그래서는 생사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불생불멸인 우리의 성품 자리에 말하자면 깨달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부터 해야 되냐? 생사의 뿌리를 흔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지와 나무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생사의 뿌리는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마음가짐새부터 달라져야 된다. 마음가짐새. 나는 색신으로서인데가 아니야. 아마 경전 조금 읽어보신 분은 그 오음, 오치온이 바로 그 분별망상이다, 망견이다, 그런 거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에 와닿지를 않아. 왜 와닿지 않느냐? 모습공식을 안 했거든. 모습공식을 안 하니 이게 와닿을 수가 없거든요. 이게 기초가 없다는 거예요, 기초가. 그 위에다가 자꾸 쌓아봐야 소용이 없지요. 뭐, 이번에 광주에 그 뭐고, 그거 무섭대. 30 몇 층 되는 그 붕괴되는 거 보십시오. 왜냐면은 1층부터 제대로 착착착착 기초를 안 하면 언젠가는 무너지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기초를 단단히 하고 가는 것이 더 빠르다. 저 운동선수도 그렇고 예술하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노래하는 사람도 그렇고 뭐 악기하는 사람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우리 저기 묘강아 연극도 그렇지. 연극에 필요한 뭐 발성서부터 뭐 표정서부터 뭐 이런 거 전부 다 훈련을 하지. 발음서부터 그지? 네네. 그래야지 그 무대 탁 올렸었을 때 말을 하면 이 말이 관객의 귀에 꽂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말, 이는 말로 해갖고는 무대에서 관객들이 귀에 전달이 안 됩니다. 또 노래하는 가수들도 보면 어느 가수는 그 가사가 귀에 콱콱 꽂히는데 어느 가수는 가사가 안 꽂혀. 그거는 처음부터 실격이에요. 가사가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면. 그런 아주 다 그 기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도 막 육조 대사님처럼 하시는 분도 있지요. 일초직이 멸혈지라고 한 번에 펄쩍 뛰어서 가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뭐 1업 대 1 정도 될 겁니다. 우리의 보통 사람들은 기초를 단단히 해서 근데 이게 늦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모습공식 3년 이렇게 해놓은 것이 3년 해보시면 아이고 내가 모습공식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네 이 생각이 절로 납니다. 그러니까 1, 2년 했을 때 잘 모릅니다. 공부가 자기가 조금 깊어져야 모습공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세속제 모습공식, 그 다음에 승의제 모습공식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새말기 첫걸음에 절대 빠지지 마시고 3월달부터는 출석 체크를 반드시 해서 능음경 반에 올 수 있는지 올 수 없는지. 왜 우리 학교 다닐 때도 개근상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개근상 받은 사람 그렇게 꼴찌는 없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반드시 체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0분 쉬었다가 좌선하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또 나중에 잊어버릴까봐. 서정 거사님, 좀 오십시오. 저기, 서정 김영성 도반님이 새로 회원에, 들어오셔서, 등록하셔서 인사드릴게요. 아니,